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그룹에서 클라우드 운영 직무를 맡고 있는 홍은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번 리인벤트 2022에서 발표한 새로운 서비스인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 클러스터의 운영 관리 포인트에 대한 번거로움을 많이 줄여주곤 있는데요. 하지만 마스터나 데이터 노드 수, 인스턴스 유형, 버전 업그레이드, 확장 시기, 방법 등과 같은 방법론이나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 사항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평가판으로 출시된 오픈서치 서버리스 서비스가 이러한 클러스터 관리나 용량 계획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특징과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기존 오픈서치 서비스와의 비교 및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제한사항과 비용, 그리고 지원하는 리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WS 콘솔에서 직접 오픈서치 서버리스 리소스를 생성하는 데모 시연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대한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검색이 분리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리소스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작동하는 인덱스 그룹을 관리하는 컬렉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컬렉션을 생성하면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오픈서치 API를 사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쿼리하고 인덱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고민하시던 노드나 인스턴스에 대한 확장 정책이나 인덱스에 대한 샤딩, 복제본에 대한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확인이나 분석을 위해 직관적인 최신 버전의 키바나를 기반으로 한 서버리스 대시보드를 엔드포인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신규 버전이 출시되면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컬렉션을 자동으로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향상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오픈서치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뒷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컴퓨터 유닛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S3 스토리지, 쿼리에 대한 컴퓨팅 유닛이 분리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데이터 처리와 저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해서 갑작스러운 데이터나 쿼리 증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리소스 경합 없이 즉시 자동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컬렉션은 생성할 때 최소 4개의 오픈서치 컴퓨팅 유닛, OCU라고 하는 유닛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 인덱싱용 OCU는 2개, 검색용 OCU는 2개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오픈서치 컴퓨트 유닛, 즉 OCU는 컴퓨팅 용량 단위로 데이터를 인덱싱하거나 쿼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고정 CPU, 메모리, EBS 스토리지 및 I/O 리소스 양에 해당합니다. 각 파이프라인은 특수한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데이터 노드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서의 스토리지는 데이터 노드가 EBS 볼륨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픈서치 서버리스 서비스에서는 S3를 사용해서 내장된 하덤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검색하는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픈서치 서버리스 평가판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리전은 총 5개이고요. 버지니아 북부, 오하이오, 오레곤, 아일랜드, 도쿄 등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이전에는 아쉽게도 지원을 아직 하지 않아 가지고요. 개발 또는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하고 싶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다른 리전에서 우선 구성해 보시고 서울 리전에 출시되었을 때 적용해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 제공되고 있는 오픈서치 서비스와의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오픈서치 플러그인 및 오픈서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싱, 검색 및 메타데이터 API 작업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존 오픈서치 서비스에서는 모든 API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버리스에서는 이제 인덱스 관리 등의 몇 가지 API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시보드의 경우에도 이제 기존 오픈서치에서는 유저 방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가능했는데 서버리스 방식에서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아서 입력해야지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 오픈서치 서비스에서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의존성 검사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체크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했는데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새 버전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자마자 AWS에 반영되는 것은 이제 아니고요. 다음으로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대한 제약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구축을 하거나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제약사항을 먼저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픈서치 서버리스에서는 기존 오픈서치 서비스와는 다르게 모든 오픈서치와 API와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존에 운영하거나 또 관리하고 계시는 오픈서치 도메인에서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컬렉션으로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기존 도메인에서 컬렉션으로 데이터를 다시 인덱싱을 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오픈서치 서버리스 컬렉션에서 스냅샷을 만들 수도 없고 가져오거나 보관하는 기능도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컬렉션에 대해서는 아직 교차 계정에 대한 지원도 좀 미비합니다. 액세스는 물론이고 검색 및 복제에 대해서도 아직 지원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단일 계정 및 리전에서 보유할 수 있는 서버리스 리소스 개수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도입하실 때 서비스 쿼타 부분을 참고하셔서 리소스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기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마스터 데이터 노드의 EC2 인스턴스 사용 시간당 비용과 연결된 EBS 스토리지 볼륨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지불되었는데요. 이제 서버리스에서는 데이터의 인덱싱과 쿼리, 그리고 데이터 보존량으로 과금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직접 제가 오픈서치 서버리스 컬렉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자체는 이제 매우 쉽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는 아래 URL의 워크샵을 참고해서 진행을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URL로 접속하셔서 같이 테스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저는 버지니아 리전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픈서치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서버리스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에서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컬렉션 이름과 디스크립션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타입 두 개가 보이시는데 이제 타임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제 운영 보안, 사용자 행동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위해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로그 분석 세그먼트이고요. 검색의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컨텐츠 검색을 지원하는 전체 텍스트 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타임 시리즈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암호화 부분은 서버리스에서는 암호화 옵션이 필수이기 때문에 KMS 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KMS에서 기본 제공되는 기본 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VPC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퍼블릭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타입에서는 오픈서치 API 엔드포인트와 오픈서치 대시보드 엔드포인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둘 다 활성화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생성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1분 안에 생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생성이 완료되면 이제 엔드포인트 부분에서 두 가지 엔드포인트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픈서치 API 엔드포인트를 API 이제 요청을 위한 URL이고요. 두 번째는 대시보드 접근을 위한 URL이 두 개가 동시에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액세스 정책에 들어가셔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정책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프린시펄 부분에서 IAM 유저나 롤, 이제 사물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IAM 유저를 가지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랜트 부분에서 컬렉션과 인덱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권한은 새로 생성된 콜렉션인 MGC에서 MGC의 권한을 할당했고요.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정책 생성이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권한이 부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컬렉션으로 돌아오셔서 제공된 대시보드 URL로 대시보드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 대시보드 URL로 접근을 하시면 액세스 키로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는 기존 유저의 발급받은 액세스 키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시보드에 접근하시면 기존 이제 오픈서치 키바나에서 보시던 것과 동일하게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메뉴를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 데브 툴을 통해서 쿼리를 하시거나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시보드에서 이제 샘플 데이터를 몇 개 추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추가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데이터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데브 툴을 통해서 쿼리를 날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서치를 사용해서 기존 추가된 데이터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뭐 기존 사용하시는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샘플 코드 등을 통해서 데이터 추가나 삭제 등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모까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제 보신 것과 같이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하시면 기본 인프라의 프로비저닝이나 조정, 확장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 구축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오픈소스 오픈서치 프로젝트와 동일한 수집 파이프라인 및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숙한 오픈서치 인덱싱이나 쿼리 API를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로드, 검색하시고 오픈서치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사용한 리소스 양만큼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그룹 홍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